믿습니까? 했었을 때 믿습니다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대로 태수형입니다. 제가 올 들어서 매달 포트폴리오와 자산별 운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3월달 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자산부터 수익률이 낮았던 자산으로 하나씩 시황과 전략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가 되네요. 어서 시작해 주세요. 일단 2023년과 마찬가지로 올 들어서 가장 효자였던 자산은 역시나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했더라고요. 그래서 올 들어서만 약 7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포트에 비트코인을 넣으시라고 제가 작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자분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사가지고 수익이 나서 좋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이제 보람이 있습니다. 요즘 정말 무섭게 오르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정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피델리티에서 나온 비트코인 분석 리포트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피델리티는 비트코인이 가장 완벽한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과 비교했었을 때 역사성, 오랫동안 사람들이 써왔다. 요거 빼고 모든 면에서 금보다 우수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은 쉽게 나눌 수 있고 전송할 수 있고 보관하기도 편하고 보안도 최고고 국제적인 자산이면서 희소성 측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또 블록체인 기반이잖아요. 이 체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밸류가 있는 이런 가치의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금은 그런 게 없죠. 이런 측면에서도 비트코인이 금보다 우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비트코인 가격을 봤는데 이제 미화 기준은 72,000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1.4조 달러 시가총액 정도 되는데요. 금도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한 14조 달러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이제 금의 시가총액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아직도 이제 10배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뭐 금보다 더 우수하기 때문에 금의 시총보다 더 비싸지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은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금이 희소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금이 매년 채굴되는 양이 현존하는 물량이 한 1.5% 내외가 이제 새로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 4월에 반감기가 되면 기존에 있는 비트코인 채굴된 양의 0.8% 정도가 매년 공급이 되는 수준이 될 거예요. 그리고 4년이 지나면 이제 0.4%로 줄겠죠. 그렇게만 봐도 올 4월부터는 금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더 희귀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는 시기성 측면에서도 금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잘 되네요. 최근의 비트코인 급등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이제 크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비트코인 ETF가 이제 승인이 됐죠. 그래서 지금 2달 정도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요게 이제 굉장히 비트코인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가 엄청 늘어난 거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거의 2달 사이에 거의 2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사실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요는 이제 방금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요거와 더불어서 또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저만 해도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은 주는데 수요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은 저는 이제 달러의 위기를 이제 예를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채를 보면요. 미국 부채가 올 2월 기준으로 정부 부채가 34.4조 달러에 달합니다. 근데 최근에 증가 속도는 거의 6개월에 2조 달러가 늘은 거예요. 근데 한국의 GDP가 1.8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GDP보다
큰 금액이 매 6개월마다 늘고 있어요. 과연 그 금액에 대해서 부채를 미국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느냐? 사실은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달러의 위기가 올 경우에 과연 어떤 자산이 각광을 받을 것이냐? 그 대상이 이제 비트코인, 금 같은 자산이라고 보고,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이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러 대신 엔화라든지 유로화를 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확률보다는 비트코인이나 금을 살 확률이 높다. 이것도 이제 주요한 비트코인 급등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역사를 보면요, 비트코인이 딱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나온 자산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무절제한 화폐, 통화량 증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개인 간의 그런 가치 네트워킹, 비트코인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이유 말고도요, 크게 보면은 비트코인의 저변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죠. 근데 의심하는 사람이 이제 많이 줄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가치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특히 워렌 버핏 아저씨들도 주식이 아닌데 주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재 가치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금은 내재 가치가 있나요? 금도 그냥 금속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피카소의 그림이 한 점에 3천억씩 가는데, 그 그림이 내재 가치가 있습니까? 내재 가치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게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죠. 비트코인도 여러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고, 그 믿음이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러분, 믿습니까? 했었을 때 믿습니다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서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혁신의 확산 모델에 보면은 이노베이터에서 얼리 어댑터로 가고, 그리고 빨리 움직이는 머저리티, 그리고 늦은 머저리티 가고 뒤따르는 사람이 있다 했는데, 여전히 제가 보기엔 아직도 얼리 어댑터의 후반부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분명히 10명 중에 비트코인 가진 사람이 2명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물론 이제 기타 알트코인은 빼고입니다. 잡코인까지 하면 2명이 넘겠지만,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비트코인 편입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크게 아직도 가치 상승 여력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게 얼마까지 오를지는 제가 예상을 못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언제까지 오를 거냐, 그 시점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이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가들의 한 70%가 비트코인을 어떤 형태로든 자산에 편입이 돼 있을 때쯤 되면 이제 비트코인이 이런 급격한 가격 상승을 마무리하고 금처럼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수단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수준에 이제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의 위기가 온다면 정말 비트코인이 대안이 될 수 있겠어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사모펀드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수익이 좋았는데요. 투자한 것 중에 하나로 수익을 실현했어요. 이게 이월드, 이랜드에서 발행한 교환사채인데, 이월드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월드는 이제 예전에 우방랜드라고 그 놀이공원인데, 그 주식이 이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교환을 해가지고 1월달, 2월달에서 수익을 확정을 했는데요. 한 55% 수익이 났어요. 1년 한 2, 3개월 보유를 했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성공 보수가 되게 세요. 수익금의 한 20% 내야 되고 수수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매수로 보면은 한 40% 정도 수익이 난 거예요. 근데 굉장히 괜찮죠. 왜냐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가격을 체크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나중에 팔 때만 조금 신경을 써서 팔면 되거든요. 수수료가 비싸다 생각할 수 있지만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워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개인들한테는 이런 상품에 대한 접근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품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면 되게 좋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수익 나셨다니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입니다. 주식 시장은 저는 올해 조금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0% 정도를 이제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ETF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대부분 많은 종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을 담고 있는 ETF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ETF 중에서 장기로다가 보유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AI ETF예요. 그래서
주력으로 담고 있는 게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주력으로 담고 있는 이거를 이제 장기로 제가 좀 보유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자동차 ETF, 2차전지 ETF, 반도체 ETF, 방산 ETF, 이렇게 이제 단기 관점에서 트레이딩 측면에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로 투자하고 있는 AI ETF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하고 있는 건 타임폴리오 AI ETF 액티브인데요. 여기서 액티브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종목을 교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I 산업에 새로운 신흥 강자가 나타났는데 그거 나타나자마자 바로 자산에 편입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AI는 액티브가 있는 그런 타임폴리오 거를 사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ETF들은 제가 단기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새롭게 편입한 ETF가 있는데 그게 이제 조선주 ETF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조선주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섹터인데 지금 ETF 가격을 보면 거의 최저점에 지금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존의 ETF들, 특히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한 10여 % 올랐습니다. 한두 달 사이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략은 아니지만 많이 매도를 해서 조선 ETF로 갈아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뭐 큰 수익을 원하진 않고요. 어떤 그 주력 섹터인데 굉장히 많이 빠졌으면 제가 뭐 1% 손해가 나는 ETF가 있더라도 팔고 그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계속 단기 관점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 주력 섹터만 제가 운영하는 게 제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밸류업 한다 그래서 제가 개별주도 좀 샀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하고 은행주가 많이 올랐는데 저는 이제 그 주식보다는 지주사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GS랑 이제 SK 이렇게 샀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5%에서 10%뭐 이 정도 제가 수익 보고 이미 다 팔았습니다. 이제 기업 밸류업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별주도 하고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말씀해 주세요. 채권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장기 투자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회사채가 대부분인데 회사채는 거의 지금 뭐 수수료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제가 주식시장에 엄청난 급락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보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새로 편입했던 미국 장기채 채권과 이제 커버드 콜이 있는데 여기서 변동사항은 커버드 콜 중에서 KB 거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국내 주식 ETF들로 바꿨고요. KB 커버드 콜은 2달 보유했는데 사실은 분배금 받았는데 그 분배금 받은 만큼 ETF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사실은 이득 보기 하나도 없어요. 반면에 똑같은 상품인데 신한에서 나온 소울 미국 국제 30년 커버드 콜은요. 1월 달에 분배금이 102원, 2월 달에 분배금이 101원, 만원 기준으로 1%씩의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ETF 가격도 상각보다는 지금 올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를 제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생각만큼 빠르게 또 많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은 그 근거는 미국의 주식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죠? 비트코인이라든지 금 가격이라든지 미국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를 봤었을 때 거의 신고가를 다 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중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얘기인데 금리와 상관없이 돈이 많이 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금리는 높은데 돈이 돈다? 어떤 이유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부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정부의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부채도 지난 정부 때 400조가 늘었습니다. 어마어마무시하게 시장의 이런 유동성이 아직도 풍부하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미국 금리가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내려가긴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커버드 콜이 회사에서 말한 8%에서 10%의 수익은 줄 거라고 얘기를 했던 상품들인데 제가 솔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수익률은 아주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주식의 비중이 높지 않으신데 혹시 더 늘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한 10%
정도 빠지면 제가 아주 많이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 30% 정도면 이제 저한테는 맞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비트코인이라든지 사모펀드가 이제 초과 수익을 올려줄 거라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트 측면에서는 현재 비중이 저는 이제 되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수익이 나서 이제 또 운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주식 사실 때 꼭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월 달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해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